수원쌤, 제가 입학은 했는데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대학생이 너무 궁금해서 미술치료학과 선배님들을 만나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좋아요, 서정쌤. 저도 졸업 후에 어떨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같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치료학과 2학기에 재학 중인 송현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부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에서 코리더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 미술치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리더를 하기 전에는 수업을 통해서만 미술치료 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실습을 하면서 내담자들이 직접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기법들이 어떤 치료적 효과를 가지는지 몸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론과 실습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어요. 미술치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습시간이 필요한데요. 코리더 경험을 통해 저학자 때부터 실습시간을 차근차근 쌓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실습시간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이후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과연 이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학과 커리큘럼이 매우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고 교수님들과 동기, 선배님들이 모두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하나씩 해나갈 수 있었어요. 또 학과와 MOU를 맺은 기관들이 다양해서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풍부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험은 분명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숙명여대 미술치료학과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미술치료학과 3학차 재학 중인 김도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서 치매 노인이랑 호스피스 병동 환자랑 보호자 그리고 노숙인 집단 생활시설에서 집단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코리더로 참여했을 때는 리더 선생님이 계시고 제가 활동 보조나 좀 뒤처지는 내담자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서 부담이 좀 덜했던 경험이 있다면 반면 리더는 치료 전 과정이나 매체 준비, 내담자와의 상호작용과 만일 좀 뒤처지거나 어려운 내담자가 있다면 전 과정을 제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뭔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할 당시에는 글로만 읽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는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 내담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학습했던 이론이나 기법 그리고 내담자의 장애별 행동, 인지, 심리적 특성을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론적인 학습에서 더 나아가서 실무적인 경험과 같이 더욱 심층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 학과에는 다양한 기관, 대상별 실습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관, 대상을 만나면서 실습을 경험하다 보면 예비 미술치료사로서의 역량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관 담당자와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내가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내담자가 누구인지,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아차릴 수 있고 무엇보다 나의 부족한 역량이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귀한 배움이니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 8월에 졸업해서 현재 미술치료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임상 경력은 학교 졸업 후에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사설 아동심리발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습 수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 차원에서 이제 너무나도 또 내담자들이 귀한데 그런 내담자들을 모집을 해주시고 또 실력 있고 전문 분야에서 정말 활약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슈퍼비전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서 이론과 현장에서의 체험을 접목해서 할 수 있었던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꼽자면 언어로, 구도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내담자가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에는 정말 미술만한 도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 같은 경우 자기의 의사를 언어적으로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청소년은 방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술은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매체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정말 커버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치료사란 미술을 통해서 내담자의 내면을 공감해주고 깊이 있게 접촉해주고 이제 그분들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직업인데요. 내담자를 돕는다는 것도 큰 가치가 있겠지만 내담자의 성장을 도우면서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내담자의 문제에 관여하면서 사실은 또 내 안에 있는 이슈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저 또한도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미술 치료사라는 직업이 이래서 좋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현재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임상실습 슈퍼비전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학기 때 첫 내담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내담자와 소통을 해야 되고 이 사례의 주호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례 개념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하고 불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에 다가오는 임상실습 슈퍼비전이 굉장히 간절하고 또 저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나 ADHD 같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으로만 소통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으로 작업물이 나타나는 미술치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처럼 감각 추구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감각 추구를 하면서 불안을 낮추려는 행동을 할 때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미술 매체들을 사용해서 그런 대안 자극을 주거나 또 감각들을 좀 다양하게 경험해보면서 이완해 볼 수 있는 환경들도 마련해 줄 수 있어서 이 매체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 미술치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나 또는 스스로 책을 읽거나 이제 슈퍼비전 등을 받으시면서 자기 이해에 대한 탐구 시간이 마련된다면
그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만나는 그 시간을 외면하시지 마시고 나의 특징이나 나의 이슈 등은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치료사로서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치료해야 하는 내담자를 만날 때 내가 가장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자기 이해의 시간을 꼭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쌤, 이발 만지면 합격한다는 전설 알고 계세요?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죠. 미래의 후배님들도 발 만지고 합격하세요. 스페에서 만나요.